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키입니다. 망작들 질비한 일본 애니 만화 실사 원작 영화판에서도 킹가 띵작으로 칭송받는 검극 액션 바람의 검심.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실 줄은 저 역시도 몰랐습니다만 현지에서는 지금 박스오피스 1, 2위를 나란히 점유하면서 그 특유의 재미를 선사 중인데요. 사실 이번 바람의 검심 최종장 더 파이널과 더 비기닝의 내용과 맥락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가 있는 지난 영상에서 전부 풀어드렸으니까 이번엔 바람의 검심 최종장 중에서도 진짜 마지막 편 더 비기닝이 어떤 영화인지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何時あなた方には死んだもの。そいつはどんな男だった？この太刀筋にこの人数、人斬り抜刀斎だ。 시대를 위해 사람을 썰고 다니는 칼잡이 켄신을 에도 막부 말기의 준 군사 조직 신선조가 뒤쫓고 있습니다. 신선조는 켄신이 소속된 유신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직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왜 싸우고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원래 바람의 검심의 무대는 메이지 11년 서기 1878년인데요. 이번 최종장 더 비기닝의 무대는 14년 전인 1864년의 과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의 산업은 외국과의 무역으로 급격한 쇠퇴를 겪고 있었는데요. 개항을 해야 한다는 막부 측, 지금이라면 정권 또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편에는 외국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는 양이운동을 벌이던 반막부 세력, 둘로 세력에 나뉘어서 내전을 벌였는데 그 전쟁이 바로 보신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막부와 싸운 건 사스마번과 조슈번의 연합군인데요. 번이라 함은 영주가 다스리는 영지를 의미하는데 지금의 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조슈번의 무사조직 유신지사에서 칼잡이로 뛰던 게 발도제 켄신입니다. 조슈번의 위치는 지금의 야마구치현이고요. 여기쯤이네요. 그렇다면 막부 쪽엔 누가 있었느냐? 바로 막부의 무사조직 신선조였는데 이렇게 1편에서 켄신과 겨루고 전장에서도 만난 적이 있는 사이토 하지메가 바로 신선조 출신이었습니다. 이 인물은 신선조 1번 때 대장 오키타 소우지, 아명은 소지로였는데 2편에서 켄신과 전투를 벌였던 시시오 마코토가 창설한 소수정예 특수임무 실행부대 10본도의 일원이었던 세타 소지로와 같죠. 소지로는 켄신 다음으로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였는데요. 더 파이널에서 켄신을 돕는 역으로도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소지로 역의 카미키 류노스케는 켄신 역의 사토 다케루와 절친이라서 같이 이렇게 여행 가는 유튜브도 찍고 그랬네요.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결국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일본은 개국과 개혁에 들어가게 되죠. 바람의 검심 최종장 더 비기닝은 인정사정 없는 칼잡이로 뛰던 켄신의 과거를 보여주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미 본 바람의 검심 1편부터 3편까지는 전쟁 이후 칼잡이를 관둔 켄신이 얼굴에 있는 십자 흉터의 속죄의 의미와 과거를 묻어둔 채 살아가려다 그 과거 때문에 이런저런 일에 휘말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켄신의 별칭인 발도제는 발도수를 극한으로 연마했다는 의미인데요. 발도는 그렇다 치고 제라는 한자는 집 제자로 이미 시대를 풍미한 연로한 검사들이 호를 만들 때 붙였던 한자입니다. 이건 좀 켄신의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만화에선 설마 그 악명 높은 발도제가 너냐? 라면서 켄신이 곱상하고 어리다는 걸 의아해하는 적들이 종종 등장하죠. 아무튼 이 당시 켄신은 영날검도 안 쓰고 상대에겐 가차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감정 따윈 없는 킬링머신인데요. 켄신은 그날도 주어진 키를 채우는 도중 훗날 아내가 되는 도모에를 만납니다. 어쨌거나 이번 영화도 일본 실사판인을 그렇듯 집착 수준의 재현도를 보여주고요. 이후 켄신이 묵고있던 여관에서 잡일을 돕게 되는 도모에 뭔가 원작보다는 다소 완강한 느낌입니다. 지금 보이는 카츠라 코고로라는 인물은 켄신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조슈번 유신지사 중에서도 교토의 세력을 이끄는 수장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의문이 남아요. 첫째, 왜 교토였냐?
그 이유는 당시 교토가 수도였기 때문에 에도 막부 말기의 교토에서는 막부 요인 암살이 끊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카츠라도 켄신도 교토에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죽일 사람이 많아서 가장 잘 죽이는 예를 배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둘째, 카츠라가 켄신의 인생에 미친 영향입니다. あんな子供までいるのか。高杉、あの少年今日に欲しい。 카츠라는 어린 시절의 켄신을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들였고 大津に家を用意させる。夫婦者としてそこで暮らせ。 도모에와 결혼해서 시골에서 살게 하고 日村、ここで起きたことはおおむね調べた。すまん。桂さん内通者は始末した。 켄신을 함정에 빠뜨린 내통자를 솜씨 좋은 자객을 고용해서 죽이게 하는데 그 자객이 훗날 켄신과 싸우게 되는 뜨거운 남자 시시오 마코토입니다. 카츠라는 켄신이 하던 암살 임무를 시시오에게 넘기고 이렇게 말하죠. かつて巴さんに頼んだことがある。お前という抜き身を収める鞘になってくれと。彼女は今でもお前の鞘であり続けている。俺はそう信じたい。 거기에다 켄신은 けれど新時代が来たら刀を捨てるか。わかりません。ただその時はもう二度と人は殺めない。 이렇게 맹세를 함으로써 앞으로 칼을 꺼내는 일은 소중한 사람을 지킬 때 뿐이게 됩니다. 그리고 카츠라는 켄신을 떠나며 飛天の剣は旧時代を壊すためでなく新時代を守るために使うべきだった。すまない日村。 이렇게 후회를 남기죠. 좀 더 과거로 가보면 발도제 이전의 켄신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신매매를 하는 도적단에게 가족을 잃은 켄신을 거둬서 검술을 가르쳐 준 게 바로 무적의 검술 비천어 검류의 계승자 히코 세이주로였고 켄신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도 おい、名は新太優しすぎて剣客にはそぐわないな。お前は今から剣心と名乗れ。 스승인 히코 세이주로입니다. 수년간 수행을 통해 강해진 켄신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나 히코 세이주로는 이 유명한 대사를 남기죠. 剣は狂気、剣術は殺人術。どんな綺麗事やお題目を口にしてもそれが真実。人を守るために人を切る。人を生かすために人を殺す。これが剣術の真の断り。この山を一歩出れば待っているのは各々の相入れない正義に突き動かされた悪ことのない殺し合いのみ。それに身を投じれば三剣流はお前を大量殺人者にしてしまうだろう。 하지만 켄신은 굳고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싶어 했고 그 길로 스승을 떠나 하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실력 때문에 카츠라의 눈에 띄고 청소년기 때부터 암살자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스승이 했던 경고처럼 켄신은 그 검 때문에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후 이어지는 장면들은 켄신과 도모에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토모에가 첩자와 내통하며 켄신이 토모에를 구하러 결계의 숲으로 가는 장면들은 원작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도 배드신 정도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역시도 원작 고증이 오졌습니다.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켄신은 15세, 도모에는 18세입니다. 도모에의 죽음, 집까지 태우는 장면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원작과 존독입니다. 바람의 검심 최종장 더 파이널과 더 비기닝 영화 두 편의 개봉 날짜가 가까워서 사실상 겹치는 전략을 쓰고 있죠. 그 바람에 박스오피스 줄세우기라는 기묘한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편을 한 편의 영화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작도 한 번에 했고요. 기회가 된다면 더 비기닝부터 1, 2, 3편 더 파이널의 순서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봉 직후 현지평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다만 켄신의 암살자 시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액션이 다른 편에 비해서 좀 잔혹하다고 하네요. 지적된 바 있던 아리무라 카스미의 연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10년의 역사를 끝으로 마무리된 바람의 검심 마무리해줘서 팬으로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였습니다.